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먹었어? 왜 반말해? 평소에 조금 미스테리한 이야기 좋아하지 않아? 너무 좋아요. 무섭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 같은 것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 나를 부른 목적이 뭐야? 조금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그럼 시작해볼게. 중국 난징의 양쯔강 다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한국의 마포대교.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뭘까? 다리다? 모르겠는데. 이 세 다리는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 뭔데? 자살다리. 세 곳 모두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인데 그와 동시에 매년 많은 사람이 죽는 곳이기도 해. 특히 금문교는 미국의 자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고 다리가 개통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체가 총 몇 구 정도 발견됐을 것 같아? 100명. 자그마치 2,000구가 넘는다. 말이 돼? 그런데 개들에게도 이런 자살다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인 1895년 6월 스코틀랜드 웨스트 덤바튼시에 한 다리가 세워져. 이 다리는 1860년대에 지어진 집 오버튼 하우스와 인접한 밀턴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다리가 되게 멋있다. 그렇지. 엄청 높은데? 헨리 어니스트 밀너라는 조경사가 만든 이 15m가 넘는 다리는 현재 보호건축물로도 지정되어 있을 만큼 이 마을의 대표적인 명소였어.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다리는 심상치 않은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Dangerous bridge. Please keep your dog on a lead. 무슨 뜻인지 알겠어? 위험하니까 목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다리. 당신 개의 목줄을 풀지 마세요. 뭐야? 2005년 밀턴 마을에 사는 도나 쿠퍼는 자신의 반려견 벤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서 벤이 멈춰서더니 허공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신의 반려견 벤이 짖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그렇게 벤을 진정시켜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벤이 스스로 다리 아래로 추락을 했어. 왜? 뛰어내리는 벤을 붙잡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다리 아래로 내려갔지. 벤은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는 날카로운 바위 위에서 온몸이 뒤틀린 채 괴로워하고 있었어. 도나가 그런 벤을 안고 달려 동물병원에 갔는데 결국 벤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냥 짖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 도나 벤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고 결국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미스터리를 기사화하면서 오버튼 다리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알고 보니까 오버튼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은 건 벤 한 마리가 아니었어. 그럼 1995년부터 개들의 투신이 시작됐었는데 지금까지 저 다리에서 뛰어내린 강아지가 몇 마리일 것 같아? 그 사람보단 적겠지. 600마리. 그중에 약 50마리가 죽었어. 나머지는 뭐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가 파열되고 고통스러운 여생을 살았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개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돼.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 도달하면 모두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곧바로 다리 아래로 뛰어든다는 거야. 첫 번째, 그 의문의 지점에 도달한 순간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고 코를 벌름거리면서 킁킁대는 개들이 많았대.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불안함에 뭔가 떨다가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정도 되는 난간에 앞발을 올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계속해서 짖어. 그러니까 뭔가가 보인다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15m 아래로 떨어져. 왜? 이뿐만이 아니야. 세 번째, 날씨가 화창한 날에만 사고가 일어났대. 왜? 이유가 진짜 모르겠다. 그치? 그렇게 오버툰 다리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그 다리를 죽음의 다리라고 부르게 됐고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해졌어.
도대체 그 3분의 2 지점에 무엇이 개들을 뛰어내리게 만들었을까? 결국 과학자나 동물 행동학자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서기 시작해. 그들은 네 발로 걷는 개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개들의 예민한 후각, 청각을 자극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본격적으로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 데이비드 섹스턴이라는 한 과학자는 되게 야하지 이름이? 데이비드 섹스턴이라는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 오버툰 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교량이지만 개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고집매다. 아까 말했듯이 오버툰 다리의 난간은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정도로 꽤 높고 두꺼워. 자, 이렇게 사족보행을 하는 개들이 올려다 보면 이게 난간인지 평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냅다 넘어가 본다는 거야. 그 넘어가 평지인 줄 알고.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거지. 그런데 오버툰 다리만 이런 난간을 가졌을까? 아니? 아니지. 오버툰과 유사한 형태로 지어진 다리는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어. 그렇게 착시 현상설은 힘을 잃어버리고 핵 잠수함설이 떠오르기 시작하지. 핵 잠수함설? 그게 뭐야? 혹시 천둥공포증을 앓고 있는 강아지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 큰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잖아. 개들은 우리가 듣는 소리의 4배 이상을 듣는데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고음역대의 소리나 아주 멀리서 들리는 소음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을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핵 잠수함 정박지가 있었어. 영국 패슬레인이라는 지역의 해군 기지였는데 거기서 매일 50에서 120데시벨 사이에 레이더 소리가 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천둥이나 비행기 소음에도 크게 고통을 느끼는 개들이니까 다리를 건널 때 나는 그 소음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추측도 있었어. 근데 뭐 그런 소리들은 뭐 다른 데서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을까? 맞아. 그래서 핵 잠수함설도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어. 마지막으로 무슨 단서가 남았을까? 시각의 착시 현상, 청각의 핵 잠수함설. 청각도 뛰어나지만 후각. 후각. 그렇지. 밍크의 똥오줌. 누구? 밍크. 리버풀 대학의 동물 심리학자 데이비드 샌즈는 개 10마리를 데리고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돼. 샌즈는 오버툰 다리 밑에서 서식하는 쥐, 다람쥐, 그리고 밍크의 분비물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어. 그렇게 들판에 새 동물의 배설물이 담긴 통을 설치하고 개 10마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봤어. 그랬더니 반 이상이 밍크의 배설물에 격렬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야. 밍크는 배설물에서 스컹크보다 독한 악취가 나는 걸로 유명한 동물이거든. 스코틀랜드는 비가 많이 오니까 평소엔 배설물들이 씻겨 내려가서 맡을 일이 없다가 화창한 날이 되면 이 냄새가 올라와서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2014년에 한 남자의 발언으로 가장 유력했던 밍크 배설물설도 힘을 잃어버리게 돼. 그 지역에 50년 동안 살았던 토박이 사냥꾼 존 조이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거야. 내 50년 동안 여기 살며 사냥을 했소만 단언컨대 이 근방에 밍크 같은 건 없습니다. 그게 대체 뭐야? 뭘까? 그니까 뭐야? 오버툰 하우스의 주인인 밥과 멜리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 우리는 17년간 이 집에서 살며 쾅 하는 소리에 눈을 뜨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버툰 하우스 자체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마을 괴담이나 신화 같은 미신에서 근거를 찾기 시작했어. 고대 켈트 신화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표기된 곳이 오버툰 다리가 지어진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 자, 이 창문을 한번 봐봐. 오! 잠깐만. 하얀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 1891년 이 오버튼 하우스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었어. 존 화이트라는 남자였는데 그의 부인이 죽고 100년간 계속해서 백인 여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해. 실제로 마을 사람들도 다리 근처에서 이 유령을 자주 목격했고 화이트 레이디, 그게 이 유령의 이름이야. 개들이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허공을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짖으면 귀신을 본 거라고. 이쯤에서 뭐야? 초자연현상 전문가가 찾아낸 또 다른 충격적인 단서가 있어. 그럼 열어봐. 1994년 10월 사탕 들린 신생. 내가 아까 1995년부터 개들의 투신이 시작됐다고 했지. 응. 그로부터 1년 전인 1994년 10월 오버툰 다리 위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32살의 남성 케빈 모이는 갓난아이인 아들을 안고 부인과 함께 오버툰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 한 중간 지점 정도 지났을까? 그때 갑자기 이놈의 새끼야! 갑작스럽게 돌변한 케빈이 자기가 안고 있던 아들을 향해 한 말이었어. 한참을 아이한테 사탄이라고 소리치던 케빈은 그대로 다리 밑으로 자신의 아들을 던져버렸어. 그리고 그 말은 그 갓난아이가 들은 마지막 말이 됐지. 믿겨져? 아니 안 믿겨지지. 자기 아들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경찰에 붙잡힌 케빈은 자신은 적 그리스도인을 사탄을 처치했을 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네. 배심원단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케빈은 그렇게 정신병동에 구금됐어. 뭐지? 진짜 거기에 뭔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귀신의 씨였다, 영혼의 씨였다 이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케빈의 눈에 보인 헛것이 오버툰 다리에서 뛰어내린 그 개들한테도 보였던 게 아니었을까? 개들의 시각, 후각, 청각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들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다양한 추측과 가설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버툰 다리의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어.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개의 목줄을 풀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만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놀랍게도 계속 반복되는 끔찍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버툰 다리 위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래. 심지어 목줄을 푼 개들도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자, 그날의 개 이야기를 들은 오늘의 인간. 어떤 생각이 들어? 뭔가 아까 얘기한 그 가설들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랬을까? 가 너무 궁금하다. 좀 깨름칙해. 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유쾌하거나 그치, 그러진 않을 것 그치. 같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목줄을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게 응. 그 다리에서 자그마치 600마리가 뛰어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하네. 어딜 가든 목줄 잘 챙겨서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좀 재밌었어. 엄청 흥미로웠고 재밌었다. 재밌었어. 무서웠다. 무서웠어. 몰랐어 아예. 뭐 강아지에 대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전혀 몰랐었고 조금 찝찝하고. 조금 찝찝하고. 왜냐면은 뭔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서 해결이 되고 그치. 지금은 안 그럽니다 이런 답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찝찝해. 어떤 이유로 지금 그 다리에서 자꾸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연락 오면 나한테 다시 한번 연락 줘. 알았어.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 너도 재밌는 얘기 하나 알고 있다던데. NBC News commentator Merrill Muller. Good afternoon. 만약에 누가 대뜸 너한테 찾아와서 당신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명예로운 미래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일주일만 참아내셔야 합니다. 일주일간 한 가지의 종류의 음식만 드셔야 합니다. 앉은 자세 그대로 비좁은 공간에서 버텨야 돼. 화장실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이 내장이 터질 듯한 압력과 40도가 웃도는 그 온도를 잠깐 버텨야 돼. 저 모든 걸 참아낸 누군가가 있었어. 사람? 아니, This time, it carried a passenger, Laika, the dog.